자,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포인트로 3연속 동결 조치를 했는데 일단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더 고려했다 이런 결정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 최근 1년 반 동안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 또 최대 공포가 뭐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금리고 그중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것이 경제 향방을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한국은행이 정례 금통위를 했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그대로 두기로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세 번째거든요. 3번 연속 동결이다. 이 정도 가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특별한 다른 거시경제적 변화가 없는 한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아직도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물가 억제 목표는 2%인데 지금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CPI 물가 3.7%로 거의 지금 2배가량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물가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다. 이 성장률 둔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을 올 초에 1.6%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3달 전인데 3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는 낮추어서 1.4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생각보다도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성장 지표 둔화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여전히 높지만 그러나 당면하는 것은 물가보다도 성장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혔고요. 또 한국은행 금통위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이렇게 금리 동결을 한 것으로 볼 때 금리 동결 기조가 이제 굳어지고 앞으로 향방은 이게 언제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느냐. 이 3.5도 여전히 높은 금리입니다. 이 고온 금리가 어디까지 갈 수 지속될 것이냐 하는데 시장의 관심은 집중돼 있고요. 이게 예상했던 게 거의 부합을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준 충격도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예요. 역대 최대 차이인데 저희가 늘 보도를 알려드렸었고 한국은행의 그런 이창용 총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한미 금리 차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상당히 유의미한 발언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한미 금리 차가 한국 경제에 큰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미국의 금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보다 국가 신용도가 더 높은 나라인데 거기다가 금리마저 더 많이 주면 돈이 미국 쪽으로 빨려가고 한국으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더랬어요. 실제로 지금 CG 그래픽에 보시면 미국은 기준금리가 5.25로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올랐지만 3.5로서 그 격차는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돈의 가치가 미국 쪽이 훨씬 무게중심이 더 실리기 때문에 결국 환율 면에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한미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 여건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데다가요. 환율과 자본의 유출입을 좌우하는 게 한미 금리 격차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은행 위기 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못 올릴 것이다. 지금 금리 격차 있지만 올려도 찔끔 하다가 미국도 결국 금리를 동결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경우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같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작동이 이제 거의 한계 상황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격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밖에 다른 변수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또는 한국의 금융 어떤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채, 가계부채 비율 이런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이제 한미 금리 격차 이퀄 바로 한국의 환율 급등해서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 등식은 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는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상당히 크게 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미 연준의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당시 이제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에는 만장일치를 보였는데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얼마큼 올려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인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부에서 분열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의견이 어떻게 갈리고 있는 겁니까? FOMC라는 곳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최고 통화정책기구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작년 3월 달부터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분열 양상이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 한 목소리로 금리를 올렸고 다만 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 한쪽에서는 0.50%의 빅 스텝 정도 소수 의견이 나오는 정도였지만 한결같이 금리를 올리자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연준의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는 측과 동결하자는 측이 나눠졌다. 이게 이번 연준이 좀 늦게 발표한 연준 의사록에서 드러났는데요. 이 의사록은 5월 초에 있었던 미국 연준 FOMC 회의 내용의 초록, 그러니까 회의록입니다. 연준은 그 회의 결과를 일정 시차를 두고 사후에 금융시장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데 어쨌든 그 회의록을 보니까 5월 초에 한국은행이 이제 이 정책 성명서를 내면서 큰 어떤 그 워딩의 변화가 있었더랬습니다. 금리 인상을 보통 FOMC 하자마자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5월 초 당시에서는 그 말이 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FOMC가 금리 인상 그만두는 게 아닌가, 그 기대가 뉴욕 증시의 주가를 크게 올리는데 동력이 됐어요. 근데 이 이제 비밀 해제된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완전히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쪽이 아니고 일부는 여전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일부는 금리를 동결하자, 이게 맞서고 있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몇 대 몇이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영어로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쪽은 서브를, 이거를 서브라는 게 몇몇 개입니다, 우리말로. 그다음에 금리를 동결하자는 쪽은 썸이라는 표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서브렐보다 조금 더 많은 것입니다. 추정컨대 현재 연준 위원들을 20명 정도로 볼 때 약 한 12대 8 정도, 그러니까 8명 정도는 금리를 동결하자. 그다음에 12명 정도는 12명은 금리를 동결하자. 8명은 금리를 더 올리자. 이런 쪽의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연준이 앞으로 FOMC, 6월달 FOMC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연준 위원들도 서로 4분 오열이 되어 있으니까 지표가 말해준다. 결국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6월 금리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그렇고 박사님도 얼마 전에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아마도 뭐 패드워치의 그 전망도 그렇고 일단 동결 가능성 크다고 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인지 말씀하셨던 것이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뭐 생물이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항상 중시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표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의사록을 는 5월 초 건데요. 그건 바로 6월 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그 한 달 전 5월 금통위가 FOMC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6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겠다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FOMC 의사록을 보니까 또 갈리고 있으니까. 예, 물론 금리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하지만 금리를 인상하자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6월 달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관건은 예. 지표들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우리나라 금리 얘기하면서 그거 제가 못 여쭤봤는데 고원금리 유지되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화로 보이고 이게 얼마만큼 가다가 이제 떨어질 것인가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연내에는 좀 어렵겠죠. 그것도 지수표에 지표예요? 연동이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CPI 한국은행은 올해 평균이 3.5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3.7입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4%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4% 되었던 것이 연평균으로 3이 되려면 예. 잘하면 올 연말에 2%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가 되면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2.9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2자 보이게 되면 예, 2.9가 보이면서 다음 달에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그러면 나오면 예. 그런데 이 CPI가 과연 2% 내려갈지 이것은 뭐 늦어도 그러나 내년 초에는 2%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이 그동안에 많은 이 고통을 줬던 금리 인상도 이제는 서서히 끝나간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고온 시점에서의 금리 인상 시점이 개망고온 금리 시점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제가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본 건 우문인 거죠. 지금 상황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망하기가. 경제 네. 지표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잘 모를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2월 전망치인 1.6%랑 비교를 하면 0.2지만 비율로 보면 10%가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야, 네.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0.2%포인트 낮춘 게 뭐 대수야. 이런데 그것은 그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치. 지난번에 1.6을 봤는데 1.4가 됐다는 것은 거의 10% 이상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12% 정도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정부 부처 추경호 부총리도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나쁜데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동안의 컨센서스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들하면 갈수록 나빠지니까 상저, 하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실물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 이후로 반도체 IT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IT가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특히 중국에 안 팔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 경기라는 것은 급속하게 회복되면 또 금방 회복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또한 현재의 예상치가 바로 맞을 수도 없고 반도체나 IT 경기에 따라서 하반기 상저하고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하반기가 조금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좀 둔화돼서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지표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희망적으로는 여러 지표들 봤을 때 지금이 가장 동트기 전 어두운 때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경제학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